이번 시즌 환상적인 나폴리의 성적에 김민재만큼 기여하고 있는 선수가 오시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시멘은 현재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시멘의 기록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시즌 오시멘이 리그에서 21경기 19골과 4개의 도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경기 2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오시멘이 정말 꾸준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기록을 보시면요, 요 라인이 득점을 표기한 라인인데 이번 시즌 거의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10라운드부터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오시멘이 한 경기에서 2골, 3골 몰아넣는 게 아니라 거의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나폴리가 정말 많은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오시멘이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오시멘은 기본적으로 나폴리의 전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시멘의 장점은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힌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상대가 라인을 잠깐이라도 올리면 오시멘이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정말 복잡하지 않게 중앙을 거쳐가서 패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단 한 번의 패스로 뛰어들어가는 오시멘에게 롱패스 한 번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때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가 볼을 걷어내는 장면인데, 볼을 걷어낼 때 앞쪽에 있는 오시멘을 향해서 한 번에 길게 볼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오시멘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김민재의 롱패스가 한 번에 오시멘에게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시멘이 볼을 잡은 이후에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겨낼 만한 스피드와 몸싸움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오시멘과의 몸싸움에서 상대 수비수가 나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오시멘이 더 치고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 수비수가 거칠게 달려들어서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수가 퇴장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모습처럼 나폴리의 축구는 중앙에서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앙귀사를 거쳐서 정말 좋은 패스워크를 만들어갈 때도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롱패스를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게 나폴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라흐마니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팀이 올라와 있으니까 라흐마니가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앞쪽으로 길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오시멘이 달려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시멘이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라흐마니의 롱패스를 받고요, 여기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시멘의 장점은 역시나 압도적인 스피드와 피지컬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상대 수비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가 오시멘의 몸싸움에 밀려서 나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벽한 찬스를 잡은 이후에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오시멘이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에서 어마어마한 피지컬로 상대 수비를 곤란하게 만들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나폴리는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게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김민재와 라흐마니, 수비 라인에서의 볼 소유 능력 플러스 로보트카의 볼 소유 능력이 정말 잘 발휘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오시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아진다 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오시멘의 무서운 점은 상대 수비 라인 내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상대 수비 라인 내려갔을 때 나폴리가 역시나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잘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오시멘에게 올려주거나 박스 안으로 그냥 볼을 투입해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오시멘이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들을 비집고 단순하게 패스가 와도 받아서 슈팅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오시멘이 뛰어들어갈 때 최후방에서 라흐마니가 정말 단순하게 오시멘에게 롱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오시멘이 2명의 수비수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롱패스를 받으려면 오시멘이 2명의 중앙 수비수를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오시멘이 상대 수비수 2명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이겨내고
넘어오는 롱패스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죠. 그리고 밀고 들어간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무각도 슈팅이 나옵니다. 여기서 득점이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오시멘은 그냥 박스 안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이 선수가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득점을 기록해줘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측면에서 폴리타노가 볼을 잡을 때 오시멘이 뛰어들어가고 정말 단순하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하게도 상대 중앙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몸싸움을 하고 있는 선수가 현재 세리에에서 가장 피지컬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스몰링이었어요. 그런데 스몰링을 힘으로 밀어내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스몰링에게 몸싸움을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오시멘이 폴리타노의 롱패스를 받아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다시 각도가 없는데도 몸싸움을 이겨낸 다음에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순수하게 오시멘이 피지컬을 활용해서 단순하게 볼을 붙여줘도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낸 다음에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시멘이 대단한 건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슈팅력이 어마무시한 선수라서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시멘이 현대적인 공격수들처럼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에 가담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시멘의 무서운 점은 이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번 시즌 오시멘이 2월달까지 슈팅을 기록한 위치를 표시한 자료인데, 오시멘이 슈팅을 기록한 위치를 보시면요, 거의 모든 슈팅이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스 바깥에서는 단 2번의 슈팅만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붉은색 표시가 득점을 한 표시인데 오시멘의 득점이 모두 다 박스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현대 축구의 흐름이 공격수도 정말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면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오시멘은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박스 안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볼 경합 상황을 이겨내고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선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 득점을 만들 때도 역시나 오시멘의 압도적인 피지컬이 무기로 발휘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오시멘이 분명 상대의 수비라인보다 한 발 이상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오시멘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오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오시멘이 이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수보다 한 발 물러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멘이 정말 압도적인 스피드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죠.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오시멘을 따라가긴 했는데 오시멘의 압도적인 스피드를 결과적으로는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오시멘이 상대 수비수보다 한 발 더 뛰어 들어가서 크로스를 발에 맞춰서 득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오시멘은 정말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스피드, 몸싸움, 점프력, 헤더 능력, 골고루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의 경기를 보시면요, 어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나폴리가 분명히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잘하거든요. 흐비차,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마리오 후이 올라와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해요. 그런데 이러한 플레이가 종종 안 풀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폴리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포기하고 단순하게 오시멘에게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박스 안으로 넣어줘도 오시멘의 이 압도적인 피지컬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득점을 만들어줘요. 이게 오시멘의 무서운 점이고, 나폴리가 답답한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시멘이 또 어떤 게 좋냐면,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엄청난 선수라서 수비 가담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죠. 오시멘이 전방에 위치하다가 상대 미드필더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상대 수비의 볼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떤 게 있냐면, 상대팀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시멘이 보통 1초 이상은 빠르게 접근을 해요. 그만큼 오시멘의 가속도나 스피드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멘이 전방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비 라인으로 가담을 했을 때 상대팀 선수들이 오시멘의 스피드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황해서 볼을 빼앗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오시멘이 공격에 가담해 있다가 순간적으로 상대팀이 볼을 빼앗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편에 있는 로사노가 수비에 가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멘이 이 모습을 보고
재빠르게 자신이 수비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시멘이 정말 빠르게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나폴리의 미드필더나 수비수들보다 더 빨리 수비 라인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볼을 오시멘이 빠르게 달려가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시멘이 측면 수비에 가담을 해주니까 오시멘의 빠른 스피드로 일단은 상대 공격을 방해를 해놓고 오시멘이 상대 공격을 방해하는 동안 다른 선수들이 수비에 복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시멘이 이번 시즌 나폴리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시즌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은 아마 오시멘에게 엄청난 이적료를 베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9번 공격수가 필요한 빅클럽들 있죠. 바이에른 뮌헨이나 맨유나 첼시나 이런 팀들에게는 오시멘의 가치가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득점 꾸준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압도적인 피지컬을 앞세워서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능력, 몸싸움 정말 완벽한 선수고 상대 수비가 약간 올라왔을 때는 압도적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선수고 심지어 수비 가담까지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면 최근 현대 축구의 흐름이 이제 제로톱이나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싸워줄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부족해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빅클럽들도 9번 공격수에 대한 희소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오시멘은 완벽한 9번 공격수라고 불릴 수가 있고요. 이번 시즌 나폴리가 잘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비와 공격. 그런데 수비에서는 김민재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는 오시멘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